네, 저 충북 합격생분들 축하드리고요. 여기 뭐 현장에서도 한 10,000명쯤 오셨는데 몇 분을 좀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일단 여기 오신 분들하고 좀 들어봤더니 그 인적성 검사 추가된 것 같더라고요. 이 인적성 검사는 그냥 다녀오시면 됩니다. 뭐 제가 카페에 그 인적성 검사라고 검색해 보시면 한 3년, 4년 전에 저 개인적으로 궁금해가지고 여러 가지 알아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서 강의는 드렸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보시는 시간도 아깝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만들어 놓고도 물론 참고로 한 5년 전만 해도 노량진에 한 15,000원인가 그때 당시에 3만 원인가 뭐 이래가지고 인적성 검사 모의 문제 뭐 이런 것도 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코미디인데 그게 다 100% 사라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저 때문입니다. 예, 그 강의하고 이제 그 실체에 대해서 제가 뭐 자세하게 약간 영업 기밀 같은 것도 좀 있어서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가 그 만드는 사람을 직접 취재해서 한 내용이니까 결론은 그냥 다녀오십시오. 면접에 공정성과 아무 상관없고요. 심지어 성격 파탄자도 걸러낼 수 없습니다. 예, 뭐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다녀오시고 그냥 인성검사는 그냥 체킹을 잘 하시면 됩니다. 그냥 시간 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체킹을 하시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거기서 제가 뭐 예전에 취재했을 때 그 만드는 학교 후배 통해서 들었더니 약간 근데 조금 그런 거가 있다네요. 그러니까 좀 그 단정적 표현. 나는 절대로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다. 그런 건 있을 수 없죠. 그죠? 이제 라이어 테스트의 한 방법으로서, 그러니까 그거의 영어로 피델리티라 그러죠. 이 그 신뢰도를 측정하는 그런 지표가 있으니까 그냥 그런 것만 뭐 저기 좀 신경 쓰면 되고 그냥 어느 정도 시간, 보통 한 3초에서 5초 정도 시간을 준다네요. 그 한 문제다. 그냥 뚝뚝뚝뚝 찍고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고 면접 평가하고 아무 상관없고요. 면접위원 책상 위에 한 장짜리 검사 리포트가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에게 그걸 면접에 때 제공해 주는데요. 뭐 이게 좀 다 달라요. 보는 뭐 협동성 지수, 무슨 친화력 지수, 뭐 적극성 지수, 뭐 이래가지고 나름 그 문제로 그룹화된 것들에 관련된 뭐 10점 만점에 뭐 6점, 7점 뭐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해보면 알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아무 그 거가 없어요. 실제로 면접 때는 왜 쓰냐 그러면 테크니컬하게는 뭐 협동성 지수가 뭐 10점 만점에 뭐 3점밖에 안 나왔다. 뭐 예를 들자면 진짜 협동성이 3점밖에 안 나오는 적은 아무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냥 그 했던 결과대로 그죠? 그러면 그냥 혹시 친구들이랑 뭐 협동해가지고 뭐 같이 뭐 일을 해봤던 경험이 있나요? 뭐 이런 류의 질문을 하라는 용도로 주는 겁니다. 그런 걸 보완하라는 취지에서. 근데 실제로 해보면 다 뭐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너무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정확한 의미로는 행정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서류들이 필요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들고 가는 용이에요. 집합시키는 겸 집합해서 그냥 들고 오면 거기서 다 받고 확인하고 그러는 용도가 훨씬 큽니다. 예전에는 또 어떤 용도가 여러분한테 컸냐 그러면 중간에 빠져나가는 사람 미참자 확인하는 거 용으로 씁니다. 뭐 되게 공고문 안 받습니다만 되게 뭐 서울은 그 서울에서도 인성검사를 보는데요. 인성검사 보면 서울에서는 안 오면 불합격이다라고 면접 시험을 안 본 거로 간주한다고 해서 불합격을 하는데 대개 지방은 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참시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정하게 절차인데 그 절차를 안 밟았으면 원래 안 돼야 되는 건데 여튼 그냥 갖다만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쓰실 때 할 때 너무 머리 쓰지 마시고요. 그냥 기계적으로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냥 즉각적으로 짝짝짝짝 하시면 되고요. 적성 검사는 너무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뭐 수리 뭐 이런 것까지도 있기도 하고 뭐 언어 능력 이쪽 IQ 테스트 비슷한 뭐 사트 같은 거 보시거나 공개 보셨다면 딱 그런 걸 하는 건데 그 어떤 게 나올지 몰라요. 그거는 정말로. 그러니까 그냥 하십시오. 그거하고 아무 상관 없습니다. 적성 검사는 인상 검사와 다르게 면접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대개의 경우가 그거는 그냥 내부용으로 그저 수리 능력이 높으면 뭐 회계 쪽이나 뭐 지방시 이런 데 보내려나 뭐 이런 데 용도로 쓴다고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서울시는 예전에 적성 검사까지 인적성 검사를 90분 동안에 같이 봤는데 지금은 인상 검사만 50분 정도 보거든요. 그때 한번 담당자한테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뭐 그렇게 쓰는 거고 그건 면접위원한테 제공하면 안 된다. 개인 신상에 약간 그런 게 좀 있을 수 있어서 민감한 부분, 민감 정보일 수 있어서 자기네들은 그런다고 합니다. 뭐 그 정도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기소개서는 내죠. 아마 자기소개서 역시 열심히 쓰십시오. 그냥 뭐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따 간단하게 뭐 뒤에 저 교재도 적어놓긴 했습니다만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지역 연고입니다. 물론 충주나 청주 같은 데는 대도시는 상관없는데 그 외에 많은 곳은 내가 해간 연고가 있다라는 점들을 어떻게든 부각하는 용도로 지방 자소서는 사실 그게 핵심입니다.
자랑하시고 아니면 뭐라도 좀 의지와 결의를 다지시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정보 위주로 쓰십시오. 그냥 너무 이렇게 질문이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뭐 많이 하진 않습니다. 자소서는 많이 하진 않으나 기본적으로 면접위원한테 보죠. 그냥 그날 제공이 되기 때문에 면접위원은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한 기본 정보는 질문이 있건 없건 여러분들의 면접위원이 보신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냥 내가 알려야 될 정보.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 뭐 전공, 그죠? 뭐 학교, 뭐 대학 이름 같은 거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럼 블라인드 취지에 좀 어긋나니까 뭐 별 문제는 아니긴 한데 그냥 전공이나 경력 중에 회사 이름은 그렇지만 뭐 모 공기업, 모 땡땡 회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죠? 약간 셀프 블라인드만 하셔서 업무와 직무 이런 거 정확하게 좀 연관하면 쓰시고요. 자소서는 뭐 저한테 가끔 첨삭해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첨이나 삭을 해드릴 수 없는 게 그 뭐죠? 여러분들의 인생을 제가 모르잖아요. 서로 간에. 그래서 드라이하게 좀 팩트 위주로 좀 쓰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샘플을 올려드리긴 할 텐데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그냥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건 정보 위주로 좀 쓰는 것들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제 교재 뒤쪽 날개에 보시면 제 프로필이 있습니다. 사실 그거는 제가 서울시에 3년 전부터 자기소개서를 안 썼거든요. 그 전에 3년 전까지 자기소개서를 냈습니다. 되게 중요했습니다. 질문을 한 3분의 1은 그걸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도 첨삭 그런 게 많아서 예전에 잠깐 해드린 적도 있고 그런데 어디에선가 또 5만 원 받고 해주기도 하고 뭐 별거 많아요. 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떤 이상한 데서 돈 주고 하시는 거 받으면 이상한 거가 나옵니다. 그죠? 무슨 북극생과 같은 공무원입니다. 뭐 이따위 얘기거나 무슨 요즘 유행하는 무슨 책에 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뭐 이런 말다듬기 용도로 쓰는데 그런 개념 전혀 필요 없고요. 평가에 반영되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그냥 면접에 일종의 서면으로 그냥 질문 응답 받는 정도로 일단 책 날개 뒤에 보면 제 거를 썼습니다. 그 제 거를 쓴 거 뭐냐 그러면 제 자랑을 쓴 게 아니고 서울시 자기소개서 샘플로 제 거를 썼습니다. 제 강의를 그때는 갑자기 준비해 놨더니 서울시에서 갑자기 자기소개서를 없애버리는 바람에 아까워가지고 그게 뭐냐 그러면 팩트 위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그렇게 쓰시기 쉽지는 않기는 한데 제 말은 그러니까 나에 관한 정보, 그러니까 상대방이 궁금해할 나에 관한 정보만 다 한 줄 한 줄 어느 한 줄도 정보가 없는 문장이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일부러 썼고요. 물론 거기 쓴 건 제 인생의 10,000분의 1쯤 됩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할 정보들만 한 줄 한 줄 넣었습니다. 이유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라는 사람이 저 개인 누구가 궁금하지 않잖아요. 면접 강사로서의 누구가 궁금할 뿐 그렇죠? 면접위원들도 여러분의 개인이 궁금한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죠? 공무원 될 사람으로서 혹은 땡땡시 땡땡군에 올 공무원으로서의 누군가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 소소한 거라도 좀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뭐든 연고, 놀러 간 거, 그죠? 뭐 가족, 친인척, 그죠? 아니면 뭐 이러저러 고민하다가 많은 고민 끝에 지역을 선정했습니다만 이런 얘기 쓰시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 여기 연고는 없지만 경쟁률 보고 많이 뽑아줘서 진짜 오겠어요. 하지만 열심히 할게요. 이런 얘기를 쓰시면 되는 겁니다. 진솔함이 주는 미덕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싼티나게는 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냥 되게 고민하시면서 와 진짜 여기 작년에는 몇 개 뽑았지 몇 명이지 이번에는 얼마나 올까? 그죠? 작년에는 빵꾸 나면 올해는 몰린다던데 올해는 안 그럴까? 뭐 다리 뽑으니까 많은 생각들을 하셨잖아요. 물론 면접 때까지 필기 합격한 다음에는 뭐 당연히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거야 인지상정입니다만 뽑아주면 그냥 뼈를 묻겠다는 각오로 다니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마음들을 좀 전달을 하시면 됩니다. 너무 요식이 있죠, 요식이. 제가 자기소개를 보면 되게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그냥 본인 얘기가 없고요. 어디 구글링하면 자소서 샘플 많습니다. 유튜브에 가도 많이 나와요. 뭐 이렇게 쓰라고 저렇게 쓰라고. 저도 심심해서 좀 보는데요. 그죠? 그런 자기소개서를 한번 보시고 제가 책 뒤에 쓰신 자기소개서를 한번 보시고 제가 교재에 아마 넣으실지 모르겠지만 유시민 작가가 한 3년 전에 그 재능 기부해서 다음에다가 여러 가지 글을 쓴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소서 쓰는 법이에요. 자기 아들내미 자소서를 써준다며 그 내용을 잘 보십시오. 정보, 자기에 관한 정보를 얘기해 준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소소한 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쓰시는 게 성의 있게 그죠? 다녀오겠습니다. 각오도 쓰시고요. 그죠? 연구는 제가 옆 동네 살긴 합니다만 가끔은 놀러 갔습니다만 면접 준비 기간에 그죠? 열심히 동네 구석구석 다니면서 동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쓰십시오. 아셨어요? 자기소개서라는 걸 너무 획일화된 틀에 물론 공단기 0.5배수는 자소서 샘플 받으시다가 다운받으셔서 적당히 바꾸셔서 넣으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셨죠? 공단기 한 0.8배수까지는 아무 상관없으니까 하지만 조금 잘 보시거나 좀 편하게 쓰실 분들은 그렇게 쓰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들어봤더니 지난해는 1.1배수 좀 안 됐던 것 같은데 거의 1배수에 준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1.2배수 정도에서 조금 늘려놓은 것 같기는 해요. 이번에는 서울시도 없고 뭐 뒤에 시험이 없기 때문에 이게 좀 생 경쟁률이 돼 버리는 상황입니다. 아마 부담스러우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근데 이제 미리 말씀드리지만 충북 면접이 전국에서 가장 종잡을 수 없는 면접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교수님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면접에 교수님이 오시는 건 참 좋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준으로는 마음대로 물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게 지난해 아주 극심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전국적으로도 교수님 면접들이 좀 많이 오긴 했지만 외부 면접위원들을 많이 뽑으라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이 있어서 되게 좀 정신사나울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이따가 제가 기출 해설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기출 해설이신데 최대한 좀 다이제스트로 해서 말씀을 드리긴 하겠으나 일단 기출 위주로 준비를 하시면 큰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집합은 별로 없어 보이는 면접 그 질문인데 합집합의 범위는 되게 좁습니다. 결론은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그 네임 카드에 한자 이렇게 적으시거나 한글을 적으셔서 왜 스터디 카드 있죠, 이만한 거 들어가서 이렇게 보죠. 자에게 무슨 한자인지 알아요? 모르겠다. 아니 그게 잠깐 이게 말이에요. 이런 뜻인데 말이에요. 이런 뜻이 있어요. 다음에 넘기시면서 아무거나 이만큼 묶고 오셔서 자 이거는요. 아셨어요? 그분이 제가 알기론 제가 기억하는 8년째 오고 계십니다. 그 교수님이. 특정 조에 가면 그래서 면접학원에선 충북은 한자 성어를 묻는다라는 게 나온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충북하고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참고로 그 교수님이 언제 한 해는 대전도 가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이분이시구나. 아셨어요? 특정 조 중에 조가 4개, 5개, 6개 정도가 아마 돌아갈 텐데 한 조에 그죠? 동시에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거기 한 주 걸리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예. 어느 한 조는 교수님이 버럭버럭한 분이 계셨습니다. 면접을 심지어 한 20분 봤는데 거의 35분도 봤어요. 겁주는요. 공무원 대교 이런 것도 모르냐고. 인상 빡 쓰시면서 최저임금 아니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분위기가? 전례가 없었던 거지만 그죠? 다음 들어가기 전에 인사과에서 제가 1배수지만 2일차 얘기입니다. 오리엔테이션 이렇게 할 때 1차지만 1일차 분들이 너무 면접을 대충 본다라는 면접위원회 지적이 있었다며 우리가 1배수기는 하지만 떨어뜨릴 수 있다며 긴장하고 보시라고 2일차 분은 허걱 이게 뭐지?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결과는요? 중요한 건 결과잖아요. 아셨죠? 무슨 말인지. 위아더 월드입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가 수강생이 꽤 되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에 준할 정도의 유의미한 데이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작년에 이렇게 어려운 문제나 좀 더러운 문제들만 모아놓고 보면 허걱 왜 이러지 여기는 이런 느낌이 드신다는 뜻입니다. 제가 미리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의 전체 스펙이 아까 말한 교집합 다른 데는 교집합이 뻔한 데가 있습니다. 예컨대 근데 이거는 여기는 교집합이 되게 뻔하고 합집합도 되게 뻔한 데는 바로 옆에 있는 충남입니다. 그건 퀴즈로 한 30개 묻습니다. 뭐 알아요? 딕 알아요? 딕 퀴즈 문답. 근데 그 퀴즈의 범위가 한 100개? 약간 문제은행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교수님이 오시더라도 그렇죠? 취소와 철회의 차이 맨날 묻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그 행정가 그 많은 것 중에 왜 그것만 맨날 물을까? 뭐 이런 느낌이 좀 정도로 신기하다 진짜 이런 느낌이 있지만 말씀하신 충북은 되게 버라이어티하다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렇게 좀 들으시고요. 다음에 또 하나 도어 단위에서 말씀하시는 경우 되게 도를 위주로 충북 도 거를 해야 되느냐 자기가 예컨대 뭐 보은이다가 보은 거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약간 반반 느낌이 있습니다만 여기도 좀 특이하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지역이 하는 데서 막 자주 묻지 않습니다. 이유는 교수님들이 한 주에 한 명씩 다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오시면 공무원들은 좀 실말로 좀 쭈그리 하고 있죠, 그죠? 교수님이 오셨는데 이해하셨으면 무슨 말인지 가끔 딴 지자체는 지방의회 의원이 오시기도 합니다. 도나 이런데 거기가 모셔야 되잖아요. 참고로 어떤 시군자는 지방 도의회 아마 그 도의회 의원인 거는 누가 배지 같은 거 달고 있는데 그게 국회의원인가요? 뭐 누가 물어봐서 도의원이어서 저렇게 됐구나라는 걸 제가 그때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면접 때 핸드폰 열려가지고 잠깐 이렇게 보고 받고 이랬더라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돼 있다. 아, 의원님 오셨구나. 의원님 오시면 공무원들은 기어야죠. 그냥 바로. 의원님들의 존재는 여러 공무원 가보시면 압니다. 어떤 분들이신지 참 취향 독특하신 분인 걸 아시게 될 텐데, 여튼 뭐 그런 경우가 있지만 충북도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수님이 대신에 한 주에 한 명씩 다 오십니다. 자, 이걸 하나 미리 말씀드려야 되는데 나온 김에 면접위원은 3명이시면 한 분, 대개의 경우에는 면접자가 5개면 교수님은 1명 혹은 2명, 지역에 가까운 대학 행정학과 교수님, 특히 일행의 경우에. 그래서 행정학이나 법 질문들을 조금 합니다. 그게 그냥 루틴이에요. 근데 충북의 경우에는 대부분 다 한 명은 교수님, 한 명은 지원시군에서 온 공무원, 뭐 인사과 과장님이거나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한 명은 외부라고 하는데 그건 지원군이 보훈에 지원하시면 보훈군만 아니면 외부입니다. 아셨죠? 그런데 충북도 공무원이 오시면 그건 외부가 되는 거예요. 지원기관이 아닌 데만 오시면 됩니다. 한 분은 해당 시군, 다음에 한 분은 도가 됐건 뭐 퇴직공무원이 됐건 이렇게 오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셨죠? 다음에 또 하나 여기 여기 투 디멘전이죠. 그러니까 지역이 X축이면 Y축으로는 직렬이 있습니다. 그죠? 직렬 특이성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제가 보기엔 직렬에서 오시기는 하시는데 직렬이라는 건 뭐 도에서 오실 수도 있고 도에 해당 보훈군에 사복직에다가 보훈군에 있는 사복직이 오실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보훈군에서는 인사과장이 오시고 사복직은 도에 있는 뭐 사복 관련된 공무원이 오시고 이럴 수 있는 거죠. 그 조합은 분명하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그냥 지역 공무원은 그냥 왜냐하면 자기 지역은 몇 명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 공무원 차출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아마 직렬 부분은 특별하게 지역에 관련된 직렬 질문은 별로 없고 그냥 일반적인 직렬 질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도하시는 질문 자체는 적습니다. 그래서 기본 이따 보시면 퀴즈형 질문들 예컨대 무슨 도정 목표네, 인구 뭐 이런 류의 좀 뻔한 류의 것들은 그냥 소형 삼아 당연히 좀 암기를 하셔야 될 거고요. 노인 인구나 그러니까 도도 마찬가지, 지원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투디면 직렬의 경우에는 지역 특이성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하지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지역에 관련돼서 뭐 하는 건 그냥 기본적으로 아는 정도면 질문으로는 그렇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말제로 내가 말을 할 때 충북도 공무원으로 얘기하는 거와 보훈군 공무원으로 얘기하는 건 다르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제로는 당연히 지원시군을 위주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당연하게. 그죠? 그 당연히 그러니까 질문으로는 하지 않으나 답변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임명권자는 도지사님이 아니고 시장님, 군수님입니다. 아셨죠? 도에서 모아서 본다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가끔 도 전체를 묻는 건 해당 도에 온 공무원이니까 뭐 그렇게 묻는 걸로 보입니다. 이해하셨죠? 아까 말씀드린 교수님에 따라서 질문의 사이즈, 범위, 다음에 시간, 어떤 경우는 15분에 끝나는 데도 있었고 어떤 데는 35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한 조가. 저쪽은 계속 빠져나가는데 우리 조는 뭐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그러니까 뭐 공무원이 뭐라고 하겠어? 아, 교수님 빨리 끝내시죠. 이렇게 안 됩니다. 아셨죠? 국가직 면접은 그런 게 일절 없는데 통제가 좀 안 되는 그런 것들도 지난해의 경우는 지난해 갑자기 교수 면접위원들이 다 박혀버리는 바람에 아마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제 생각엔 아마 지난해 새로 오신 교수님 중에 하나가 처음으로 면접위로 위촉됐고 그러다 보니까 나름 열심히 하신 걸로 보입니다. 교수님이 열심히 하신다는 말은 그 조에 있는 분들은 괴롭다는 뜻입니다. 그분들은 행정학 전문이거나 특히 시사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교수님이 와서 걸릴지 혹은 지난해 그 교수님이 오셨는데 원래는 대호각생하고 그죠? 그냥 편안하게 몇 가지만 해주실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여기는 변수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준비는 교집합을 먼저 물론 준비는 하시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집합. 하지만 합집합까지는 어느 정도 라운드업을 해 놓으시면 이 안에서 제 생각엔 글쎄요. 한 95%는 커버리지 됩니다. 적어도 제가 그냥 추정한 한 70% 정도만 커버하시면 뭐 나머지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셔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한 반절 정도만 그냥 공선 모드로 가시면 오케이. 그래서 그러니까 준비할 거에 포인트를 좀 정확하게 짚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오늘 이따 1장에서 말씀드릴 기출 팩트 편이 바로 질문들을 교재해 보시면 되게 모아놓는데 제가 모아놓은 이유가 이거 한 명 한 명이 한 명 선배들이 보내주신 겁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데이터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예전에 또 충북도는 뭐 일베수라서 그런지 누구 관심도 없고 모아준 사람도 없고 해서 제가 이 정도 모르는데 또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자타공인
빅데이터는 다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면접 저도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예전에 부분만 몇 개 아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기출 질문입니다. 그래야지 사이즈를 아시면 준비할 게 뭐 하는지가 명쾌해지니까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너무 이렇게 부담 없이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 없는 관계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에 부분은 오리엔테이션은 나중에 별도 강의로 올라갈 거고요. 자, 일단 교재 구성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출 팩트 편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물어봤는데 진행 상황들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에 후기 사례집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자기소개 각성 가이드 넣기는 했는데 아까 뭐 요지는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강의가 제 인강으로 예전에 좀 찍은 거라 조금 좀 늘어지긴 합니다만 있으니까 그냥 참고로 보실 분들은 보시는데 그냥 열심히 쓰시면 됩니다.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접 전략은 여기서 보셨던 질문들을 좀 분류하고 좀 분야별로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간단하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 사전조사서라는 걸 여기 씁니다. 당일날 가시면 크게 부담 가지실 거 없습니다. 그것도 열심히 쓰시면 됩니다. 못 쓸 거 나오지 않습니다. 성의의 문제이고요. 질문용이긴 한데 질문이 뭐 없다고 말하기는 그런데 그죠? 또 간혹 또 있기도 합니다. 이따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사이즈로 나오는지 그냥 열심히 쓰는데 좀 의의를 두시고요. 뭐 딱히 간단히 가이드는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중북 도정입니다. 그러니까 도의 이슈나 현안들을 제가 뭐 중북도는 이게 이슈고 이게 현안이고 이런 거 말씀 안 드립니다. 제가 그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조사한다라고 여러분 짐 빼지 마시고요. 충북 도정을 가장 잘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저일까요? 충북 도정을 도의 현안과 그죠? 추진하는 사업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보훈군이다. 보훈군의 군정을 가장 잘하시는 분이 누구겠어요? 군수 아니에요? 됐죠? 군수님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뭐 어려워요? 전화번호 알려 드릴까요? 물어보실래요? 뭐야? 충북도는 도지사님한테 물어보시면 되죠. 제가 물어보기 좀 그렇잖아요. 기자들이 많이 물어봐 줬겠죠. 아셨어요? 그래서 인터뷰 기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트래킹하시고 어떤 부분 쉽게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구글 신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께 방법론을 좀 위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제가 뭐 대놓고 말씀드리면 저 현안 따위 같은 거 정리해드리지 않습니다. 그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지도 않을 걸 뭐로 정리합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거를 찾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어려운 일 아니니까 그렇게 좀 간단하게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디 현안자로 돌아다니는 거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엔간하시면 정신건강에도 해로워요. 그럼 뭐 공부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시면 전혀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실전 대비 가이드 요 이후부터는 자 미리 이제 강의를 촬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올라갈 테니까 이제 일반론적인 얘기입니다. 준비 방법론이고요. 인적성 공직권 이 부분은 충북도 같은 경우는 너무 퀴즈 질문이 약간 퀴즈스러운 질문이 많아서 너무 헤비합니다. 이 두 개는 그러니까 뭐 근데 경북이나 경북 경남 다음에 뭐 몇 군데가 있습니다. 충남 이런 데 좀 이런 거 막 좀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데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 안 나올 수는 없어서 일관되게 넣긴 했습니다. 그래서 사장에 이 두 개 요약 강의 비슷하게 같이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까지만 보시고 그죠? 그 다음에는 뭐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제가 여기 지방자치와 행정이라고 해서 여러분 행정학 하셨던 분들은 아마 다 공부하셨을 텐데 학만하고 법은 안 했어요 이런 분도 계시고 뭐 예전에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교수님들이 오셔서 물어보시는 것들입니다. 예전에 제가 용어 사전만 했는데 원래는 제가 대호각성하여 그 뒤에다가 따로 좀 행정학과 행정법의 체계와 지자론 체계에 맞춰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용어 정리도 아닌 것이 교과서도 아닌 것이 좀 제 딴에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쑥 보고 리마인드 할 수 있을 정도 아마 그거 정도 한 1회독 2회독 숙지하고 가시면 아마 보셨던 분들은 눈에 많이 익으실 겁니다. 행정학에는 행정법 퀴즈가 되게 계륵 같은 거거든요.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이게 좀 짜증나는 거라서 요약 다이제스트 버전을 원래 0.45로 만들었습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저한테 추가로 알려주시면 제가 아는데 한계가 있어서 그죠? 예전 합격생들 지난해 7급 붙었던 합격생들 도움을 좀 받고 그래서 체계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꼭 좀 요거는 읽어봐 주시고 타 직렬 분들도 심심하시면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수님들이 사복직이라고 안 묻는 게 아닙니다. 이따 보겠습니다. 잠깐. 근데 꼭 물을까봐 뭐 그냥 공부한다는 건 조금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순간 단기 암기력은 지구 최강이신 분들이시잖아요. 하루 정달 내가 이런 거 있어서 대충 이런 뜻입니다 정도 좀 아는 척. 정 안 되면 맨 뒤에 있는 맨 앞에 제가 실어놓은 지방자치 파트만 그죠?
근데 뭐 그 파트만이라도 좀 잠깐 용어만 정도라도 이공계 저기 건축직이나 토목직 등 이공계나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호직까지 포함해서 한 번 정도는 그냥 소양 삼아 한번 보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제가 뭐 강의를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어서 최대한 정리를 깔끔하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강의는 앞부분이니까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찔끔찔끔 듣지 마시고요. 한 큐에 쭉 몰아서 들으신 다음에 책에만 몇 가지 질문에다가 표시만 하시고 바로 여러분 답변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출 팩트 표현입니다. 자, 아까 기출 경향, 아까 대충 분위기와 변별력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대충. 그러니까 아까 결론적으로 교수님 들어오셔서 질문이 너무 버라이티했다. 시간도 너무 버라이티했다. 뭐 지난해 면접 인사과에 중에서 겁도 줬다. 하지만 결과는 해피엔딩이었다. 근데 원래는 달라진 게 이제 1.2배수 가까이 뽑아버렸고 누군가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과연 그러면 우수와 미분을 얼마나 많이 줄까라는 게 가장 큰 관심사이겠습니다. 근데 대개 보면 이 정도면 면접위원이 뭐 시간이 좀 길다 보니까 하루에 한 면접위원이 뭐 오전에 10개도 못하겠네. 7, 8개, 뭐 오후에 7, 8개, 한 하루 왼종일 해가지고 한 15개, 15명 정도를 한 조가 본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또 인원이 많으면 조가 적고 그러면 시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면접 시간은 면접 조편상 정확히 말하면 면접위원 사유되는 숫자와 공간과 뭐 이런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뭐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시간이 나오면 조금 길게 보고 뭐 이러는 개념이 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이번에 원래 어떻게 조편성이 돼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하지만 한 20분, 25분 정도 본다고 보시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조금 길게 보는 편이기는 합니다. 딴데 뭐 15분 보거나 10분 보는 게 보통 일반적입니다. 근데 여기는 그보다 좀 길게 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뭐 진짜 좀 국가직처럼 이렇게 좀 파고드는 질문을 하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퀴즈형, 충남이 하는 진짜 전형적인 퀴즈형. 뭐 이거 알아요, 저거 알아요, 그냥 문답 한 30개 하는 것은 한 성격이 한 반이 있고 약간 몇 개 좀 묻는 거 한 반 정도의 느낌이 좀 섞여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여러분들이 좀 하시기에는 좀 편합니다. 충북 보시고 뭐 면접 힘들어서 죽겠어 이런 분은 없습니다. 경우 이제까지. 그래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라는 것 한 가지와 플러스 항상 지원 시 군에 관한 나름대로의 애정과 관심과 몸으로 면접 준비라고 말씀드렸는데 몸준 갔다 오시고 보시고 뭐 동네 사시면 당연히 자랑하시고 그죠? 뭐 이런 게 중요한 포인트다 정도만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개요입니다. 개요. 지난해 기준이긴 합니다만 자 보시면 자기소개서는 내시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개별 면접은 제가 보던 15분에서 35분입니다. 이렇게 버라이어티하는 경우가 없어요. 이게 기준도 없고 이게 뭐지? 약간 조별로 같은 날인데도 그렇습니다. 15분 보는 건 뒤에 가거나 뒤쪽에 기술직 분들이시기도 하고 어떤 조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10분 만에 그냥 3개 묻고 끝나는 경우도 한 번 들었습니다. 끝나니까 뭐지 끝내긴 끝내도 이렇게 시간 관리를 운영을 잘 깔끔하게 못하는 경우들이 조금 있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시간은 한 20분, 25분 사이 정도를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략. 그다음에 여기는 이게 면접 인사 특별하게 되게 말이 많은데 뭐 무슨 면접 못 보는 사람들만 모아놓고 더 길게 심화하러 면접 보는 그냥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전혀 상관없는 것이니까요. 가면 보통 지역별로 편성이 되어져 있으면 날짜가 지역별로 무슨 군 일행 며칠 뭐 이런 방식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행을 먼저 보고 기술 사복직이나 이런 분들은 사복직이 따로 보고 지역이 묶어지지만 한 조가 다 안 되면 다른 지역과 한 조에 같이 들어가는 약간 이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1번부터 뭐 6번까지는 뭐 보은이고 1번부터 뭐 7번부터 15번까지는 이렇게 옥천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조에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상대평가를 하기 때문에 조는 그렇게 모아져 있는 개념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되게 그런 식으로 편성을 합니다. 오케이? 자 2, 3인이고요. 3인일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만 다음에 사전조사서라는 걸 씁니다. 두 문제 예전에 20분 국가직처럼 20분씩 했는데 지난해부터 갑자기 10분이고요. 양식지의 줄도 8줄로 되게 간단하게 줄였어요. 뭐 길게 못 쓰게 그냥 간단하게 쓰는 겁니다. 10분에 2개 쓰려면 되게 좀 빡셀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그냥 뭐든 열심히 쓰면 되지 이거 잘 썼다고 채점하는 거 아닙니다. 질문용으로 그냥 공통질문지 줬다 정도의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공통질문지. 이거에 관련된 후속 질문 일부 있기만 하지만 없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있는 경우 한 10%, 20% 정도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그냥 근데 열심히는 써야죠, 그죠? 뭐 왜냐면 보시니까 일단은. 그래서 면접위원 책상 위에는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인적성 검사지, 그리고 여러분 자기소개서 프린트본, 그리고 사전조사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사전조사는 같이 모아서 한꺼번에 일괄해서 쓰는 겁니다. 아침에 가서 뭐 체크하고 출첵하고 신분증 확인한 다음에 문제 넣어주고 10분 동안 쓰라고 그러고 싹 걷어갑니다. 걷어간 다음에 면접한테만 주는 겁니다. 뭐 중요한 포인트는 아닙니다. 국가직 보셨던 분들은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이렇게 진행하는 게. 자, 되게 평이하고 그렇긴 합니다. 5개, 뭐 10개 조다. 그러면 10개 조 중에 한 8개, 7개 조들은 그냥 평이하게, 아우, 덕담도 해주시고요. 좋았어요, 분위기. 이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두 세 조가 특이한 분이 오시면 거기가 과잉 대피되기 시작합니다. 국금사 글을 많이 쓰거든요. 저만 이런가요? 뭐 면접에도 되게 혼났어요. 이러면 뭐 비대탄 20개 달리고 뭐 무슨 일인가요? 그럼 충북 면접이 강화됐어요. 1.2배수로 올리고 이런 얘기들이 골아갑니다. 그러니까 부분과 전체, 부분적 사실과 전체적 지시는 좀 다릅니다. 오해하지 마시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특히 지역학원에서 이런 공포들을 조정을 많이 하실 텐데 그냥 알아서 여러분들이 좀 걸러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개인 신상 질문 이렇게 교수님이 오시면 특히 행정학법 관련된 질문 뭐 이런 것만 아니라 시사 질문을 많이 합니다. 지난해 가장 대표적인 게 52시간 뭐 워라밸, 청년 실업, 저출산 뭐 저출산과 고령화는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이긴 합니다. 특히 뭐 저출산이나 고령화는 한 몸인 것인데 특히 농촌이나 시골 같은 경우는 인구 감소의 문제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지원 시군이 군이다 그러면 하고 인구 쪽 문제 특히 고령화 문제 쪽은 무조건 얘기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 같은 경우에는 출생 젊은이들 애 많이 낳는 뭐 이런 걸로 그냥 디폴트 값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정도 꼭은 아닙니다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뉴스 늘 보고 계십시오. 9시 저녁 종합 뉴스 정도는 풀 버전으로 실시간 본방 사수 안 해도 됩니다. 밤 10시 11시에 네이버에 들어가셔도 쫙 해가지고 뉴스별로 나오니 엔간하시면 KBS 뉴스 그러니까 KBS가 종합적으로 이렇게 다뤄주는 게 있습니다. 지역에 사시면 KBS는 지역 네트워크 방송 같은 걸 합니다. 그죠? 9시 뉴스 중간에 끊고 아마 할 텐데 아니면 저녁 종합 뉴스 7시 거에 뭐 한 20분은 서울 거 중앙 거 나오다가 뒤에 한 20분 정도는 지역 KBS에서 하는 게 있죠. 그런 거를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지역에 돌아가는 현안을 늘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뉴스. 아셨죠? 여러분들이 시사 질문은 대단한 걸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그죠? 대단한 게. 요즘 인터넷에 수돗물 빨간물 나와가지고 난리던데 이렇게 노후가 되고 이렇게 되면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라는 이런 유의 질문입니다. 그냥 라이트하게. 청년 실업 심각한데 어떻게? 최저임금 어떻게? 52시간 다 하면 뭐 이것도 좋은데 저것도 그럴 텐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럼 그냥 몇 마디 내가 이해하고 있고 알고 있고 정도만 얘기하시면 되는 것이지 무슨 교수님처럼 논리적인 무슨 해결 방안을 막 창의적인 이런 거 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뉴스는 상시 디폴트 값으로 쭉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역 뉴스. 따로 인터넷으로 다 요즘 보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KBS나 MBC, 뭐 MBC도 좋고요. 아무튼 지역 거를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여간 까칠 분위기가 좀 있었다는 말.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지만 전공 질병 관련된 질문은 오픈형 질문. 그러니까 좀 약간 퀴즈형으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복직 같은 경우는 뭐 기초생활보장보호법에 관련된 뭐 기본적인 거, 뭐 급여의 종 이런 건 상식적인 거니까 그건 제가 따로 강의를 올려드릴 거니까 그건 따로 좀 보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뭐 여기서 뭐 추진했으면 여기 뭐 땡땡군에서 추진했으면 하는 사업이 뭐가 있니? 사복직이면 사복직, 보건이면 보건이나 간호는 그쪽. 건축직이면 여기서 뭐 시설 관리 중에 어떤 거를 좀 더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으니 지역 발전에서 무슨 걸 했으면 좋겠니? 뭐 이렇게 좀 열려 있는 질문이라는 뜻입니다. 이번에 우리 군수님이 이런 걸 추진하는데 한번 설명해 봐요. 이렇게 찝어서 묻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애시당초. 이걸 그래서 제가 오픈된 질문이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그냥 준비하시는 걸 얘기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다음 아까 말씀 지원 시군 거를 봐야 되나요? 충북 거를 봐야 되나? 그러니까 대개 보면 비율로 굳이 따지자면 충북 거에 일반적인 질문이 많기는 합니다. 예컨대 충북에서 뭐 충북의 제 문제를 보시면 알겠습니다. 일반적인 질문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둘 다 기본적으로 보시긴 하지만 지원식은 기초 현황, 뭐 인구, 그죠? 뭐 예산, 뭐 수입, 뭐 등등 노인 인구 비율,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은 나오니까 뭐 둘 다 그냥 어느 정도는 봐야겠다는 얘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답변에 관련돼서는 그죠? 충북 발전 방향 그러면 충북 일반적인 얘기를 해도 되지만 뭐 제가 지원한 땡땡군에서는 땡땡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라는 뜻입니다. 땡땡군은 충북 아니에요? 마찬가지. 너무 넓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넓게 해서 그냥 그것도 하나 하고 뭐 충북 것도 자기 지원시군 것도 하나 하고 뭐 알아서 하시고 그거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임명권자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사전 조사 사업입니다. 이제까지 기출들을 좀 볼 텐데요. 이런 게 나왔습니다. 일단은 두 문에 대해서 10분간 작성합니다. 예전에 20분이었는데 줄였고요. 질문은 당연히 일자별로 다르게 되겠습니다. 여기다 보시면 예전에 뭐 이게 좀 달라졌는데 매년 줄이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횡수도 줄이고 있고요. 국가직이랑 비슷합니다. 이렇게 국가직 사전조사 양식이랑 거의 비슷한 이런 거를 한 장 주고 질문 알려주면 그냥 열심히 10분 동안에 여기다가 쓰시는 겁니다. 쓰실 때 줄글로 옆으로 쓰시면 힘듭니다. 그죠? 간단하게 요지로 그냥 딱딱딱 행가리해서 보통 개조식이라고 하는데 제 교재가 개조식으로 되어져 있죠. 그죠? 여러분들 많은 수험서들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쫙 밑으로 내려서 편집글처럼 소설처럼 줄글로 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그냥 딱딱딱 구분해서 그냥 열심히 쓰시는 게 빠르고 효과적입니다. 뭐 특별한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문제를 좀 봅시다. 이번에 지방 측 11월 초에 보셨던 충남 7급과까지 제가 다 충북 7급과까지 다 모아놨습니다. 그냥 참고로만 보시고요. 지난해 9급과 보시면 어떤 게 나왔는지를 보면 저기 보시면 빨대 뭐 이런 것도 나오죠. 일회용품. 이때 뉴스가 일회용품 규제한다고 커피숍에서 일회용 빨대 어떻게 쓴다는 뉴스가 나왔던 시사입니다. 당시의 시사. 오케이? 폭염. 지난해 무지하게 들었던 거 아실 겁니다. 지난해 이부터 스케줄이 한 달, 한 2, 3주 정도 뒤였습니다. 막 더워가 막 죽겠다고 난리가 났다고 에어컨값 막 문제 나고 이랬던 시절이었습니다. 올해도 만만치 더울 것 같은데 시사 문제입니다. 이것도 역시 뉴스. 되게 따끈따끈한 그때 당시 기준으로 보면 뉴스를 좀 와충은 좀 하시라는 뜻이 이런 데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일반적인 공직관도 있습니다. 뭐 지원 동기도 있고 여러 가지. 제가 이렇게 보면 그냥 인사과 직원이 그냥 이거 내지 뭐 그러고 내는 것 같아요. 정말로. 미리 만들거나 뭐 체계도 없어요. 보면은 그냥 약간 복불복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미리 사전조사 치고 이렇게 복불복 느낌이 있는 것도 충북이 유일합니다. 제가 보기엔 인사과 직원이 그냥 그날 만드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정도 느낌이 좀 있습니다. 단 하나 여기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거 이렇게 되게 즉흥적으로 낸다고 보는 건데 이게 보니까 유일하게 이런 게 있습니다. 옥천, 영동, 괴산, 군단위 인구 감축 대책. 근데 참고로 이거 낸 데는 옥천, 영동, 괴산 응시생한테 준 게 아닙니다. 여기가 좀 에러죠. 이 부분이.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그냥 인구 감소 대책인데 예시를 이걸로 든 것뿐입니다. 아셨어요? 그냥 인구 감소 대책이라는 말은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랑 같은 말입니다. 그죠? 그 말이 그 말이죠. 이거 인구 감소 이게 딱 보면 같은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인구 감소. 그러니까 본질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면접 질문도 마찬가지지만 질문의 외형을 자꾸 보시면 안 되고요. 그것이 지향하는 본질을 자꾸 보시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같은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이해를. 모든 지방에서 가장 큰 게 있죠. 이것도 폭염인데 전단이 나오고 시험 받을 건지. 그죠? 이게 이거 폭염인데 갑자기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문제를 좀 다르게는 만들어야겠고 급하게는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낸 거로 추정이 됩니다. 올해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뭐 보시면 알겠지만 뭐든 쓸 게 있습니다. 시군 격차 커지는 데 대한 대책 방안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것이면 만약에 본인이 하고 싶은 업무 희망 업무 중에 발전 방안 같은 거 준비해 갔잖아요. 그거 쓰시면 되잖아요. 이해하셨어요? 뭐든 썼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준비한 거 위주로 쓰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뭐든. 격차를 줄이려면 지역이 발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잘 생각을 해보셔야지. 이게 면접 준비하는 거의 본질입니다. 다음에 아까 근데 우리 지역이 발전하면 이랬으면 좋겠어요라는 걸 준비해 갔어요. 한두 개. 그러면 그거의 내용은 여기에 써도 되죠. 발전하면 인구가 올 거 아니에요. 그게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고요. 하지만 약간 지방은 모든 경우에 저출산 고령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걸 하시지만 중요한 건 지역 발전 방안이죠. 지역 발전이라는 건 젊은이들이 오게 하는 방안이기도 하고 노인분들 뭐 일자리를 좀 늘리거나 혹은 건강하게 하시거나 사복직 같은 경우에는 사복이나 보건직 같은 경우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하시는 게 지역 발전 방안입니다. 지방시 같은 경우는 지방시에 빡빡 걷어들이고 하는 게 당연하게 세수 확보 방안이 되겠습니다. 당연하게. 그러니까 자기 직렬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자기 직렬에서 뭐 고향 발전시키고 지역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게 기본적인 공무원의 자세이고 임무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차원에서 이 모든 거를 큰 틀에서 이해하라는 얘기지 짜잘하게 가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저쪽 여러분들이 필기 때 은는 이가 맞고 틀리고 가지고 했던 그걸 벗어나셔야 됩니다. 빨리. 자유를 가지셔야 되고 어댑테이션 그러니까 퀴즈로 맞추는 게 아니라 적용하고 적응시키는 겁니다. 자기가 준비한 거를 해당 질문에. 영어로 어댑테이션이라고 하죠. 이렇게 맞춰가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내가 준비한 걸. 이것만 쫙 기억하시면 면접 준비에 반은 하신 겁니다. 이 지점만 이해하시면.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희망 업무, 관심 업무,
다음에 발전 방안, 그죠? 지역에 개선해야 될 거, 그죠? 인구 감소 대책, 지방 활성화 방안, 발전 방안, 인구 감소 문제 해결, 그죠? 시군 격차 해소 방안, 같은 질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뭐가 됐건 여러분 희망하는 업무가 다 발전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큰 틀의 유두리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뭉치기, 답변 뭉치기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바로 여기가 본질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시면 질문은 되게 많아 보이지만 이게 준비할 거 얼마 안 되네, 이거를 아시게 됩니다. 이따 그거는 2장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만 드는 거니까 이런 마인드로 자꾸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가 넓게 크게 아셨습니까? 퀴즈 문답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넘어가겠습니다. 보시고요. 나머지는 예전에 그냥 간단하게 이런 걸 줬는데 뭘 줄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냥 그러니까 맞추겠다는 생각하는 것도 좀 그렇고요. 그냥 질문을 위한 거리에 불과하지 이거 자체를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단 중요한 거 세 줄 쓰신 분과 나름 열심히 아래로, 옆으로 말고요. 아래로 꽉 채우신 분들은 딱 받아보면 여러분들보단 얘를 먼저 만납니다. 면접위원들은 먼저 걷어가서 주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먼저 만나는 건 여러분 인상평가지와 여러분 자기소개서 내신 거와 세 개를 먼저 여러분을 직접 만나기 전에 얘부터 먼저 봅니다. 약간 성의와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선입견을 여러분이 미리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자기소개서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자면 이런 옷을 입어가야 되네, 헤어는 어떠네, 구두는 어떠네,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 것보다 얘가 제 생각은 100배쯤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선입견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성의 있게 쓰자는 뜻입니다. 성의를 보여주자라는 말, 뭐든지 잘 쓰고 유식하게 쓰고 논리적으로 쓰고가 아니고요. 열심히. 그죠? 이렇게 쓸 거 없으면 꼽혀치고, 그죠? 죄송합니다 쓰고 다른 거 열심히 쓰세요. 제가 발전 방안에 대해서 대신 쓰겠습니다. 그러고 쓰시면 됩니다. 퀴즈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아셨어요? 쓸 거 없어서 세 줄밖에 못 써도 쭈삣쭈삣 하지 마시고 비슷한 거라도 아는 거 열심히 쓰시라고요. 거기가 포인트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면접 때 답변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모르면 내가 저출산을 준비했는데 고령화는 준비 안 했어요. 예를 들자면 자, 인구가 줄어드는데 고령화 대책하면 우리 군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특별하게 일반적인 거가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저출산 대책은 좀 준비를 했는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닥쳐요. 어따 대고 딴 잘못해. 이러지 않습니다. 그래 해봐요. 이해하세요? 그거 묻는 건 그냥 지역에 관한 관심과 준비가 됐는지를 보려는 하나의 질문의 예지, 그게 꼭 알아야만 되는 이런 게 아니다는 뜻이에요. 여기 필기 마인드를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여기 오실수록. 그래야지 본인이 마음이 편해집니다. 훨씬. 자, 넘어갈게요. 자, 기초질문 세트인데 이거는 1시간 다음 끊고 그 다음에 이어서 강의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